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좀 몇 개 나와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요일도 나와서 다 봤습니다. 저희가 5명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견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도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있고요.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여성 변호사죠. 박승길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은지 기자, 무슨 뭐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저렇게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박승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한 언론사에 본인이 이제 쓴 편지를 보냈어요. 재판을 사실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 메일을 보내서 접견 요청을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혀왔는데요.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서 이제 탄핵 심판 때 변론 자료를 보기도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읽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예, 바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일기를 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뵙게 되면 따뜻하게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소회를 밝힌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도하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박승길 변호사가 저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게 한 언론사에 저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 자체를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의원께서는? 사실 변호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그 어떤 편지를 보낸다든가 먼저 이렇게 그 접촉을 하는 건 아주 드문 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사자가 위임한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그 요청 업무의 위임에 따라서 한다면 몰라도 아직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경위가 있겠지만 이렇게 행동하신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례적이고 특이해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근데 보통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고 희생이나 봉사 정신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동은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각종 지금 언론에서 이 국선 변호인단을 접촉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언론한테만 편지를 저렇게 보내서 내용을 이야기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박승길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전에 첫 공판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저 영상에 나타난 박승길 변호사가 읽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했는데 저 책이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재조명받았던 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책 하면요, 정치인 박근혜를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다라고 나왔던 얘기고, 근데 그 안에 뭐 정치적인 구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개인 이력과 가정사 얘기가 좀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순서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그런 생각,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74년부터 1993년까지의 그런 일기들을 쭉 모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뭐 소통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는 거고,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최순실 씨와 이런 그런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네. 과연 그 흔적이 이 책에도 드러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뭐
뭐 다른 재조명해 볼 부분인지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게 1991년 8월 7일에 있었던 글인데요. 네.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글입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이나 안 입고 오는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찾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워낙 또 고집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비판을 어떤 모욕이나 배신으로 약간 받아들이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두아 의원께서는 좀 박근혜 얘기 책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지 반성하고 못하셨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전 총리의 회고록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수 진영에서 이 진영에서 꼭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그 정치인들이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생활도 4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 선거인단에서 미미하나마 일을 했었는데 네. 열심히 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근데 이 일기를 안 읽었다고 이걸 제가 확인이 되니까 아 저조차도 정말 검증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만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저도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계기입니다. 자, 국선 변호인단 5명 가운데 박승길 변호사 얘기를 저희 해봤고요. 또 한 명 지금 주목받고 있는 국선 변호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강철구 변호사인데요. 이 강철구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재판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거 어떠셨습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향후 재판 걸석 재판으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것도 뭐라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으로 네. 접견도 힘든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걔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견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좀 몇 개 나와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요일도 나와서 봤습니다. 저희가 5명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견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있고요.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여성 변호사죠. 박승길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은지 기자 무슨 뭐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저렇게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박승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한 언론사에 본인이 이제 쓴 편지를 보냈어요. 재판을 사실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 메일을 보내서 접견 요청을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혀왔는데요.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좀 몇 개 나와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요일도 나와서 봤습니다. 저희가 5명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견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있고요.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여성 변호사죠. 박승길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은지 기자, 무슨 뭐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저렇게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박승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한 언론사에 본인이 이제 쓴 편지를 보냈어요. 재판을 사실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 메일을 보내서 접견 요청을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혀왔는데요.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서 이제 탄핵 심판 때 변론 자료를 보기도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읽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예, 바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일기를 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뵙게 되면 따뜻하게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다. 뭐 이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소회를 밝힌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도하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박승길 변호사가 저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게 한 언론사에 저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 자체를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의원께서는? 사실 변호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그 어떤 편지를 보낸다든가 먼저 이렇게 그 접촉을 하는 건 아주 드문 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사자가 위임한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그 요청 업무의 위임에 따라서 한다면 몰라도 아직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경위가 있겠지만 이렇게 행동하신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례적이고 특이해. 해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근데 보통 국선전담 변호사분들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고 희생이나 봉사 정신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동은 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장관 임명제청서를 보내면서 임명제청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사표를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영린을 건드린 거다 이런 에피소드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친노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이 상당히 좀 고건 전 총리에게는 계속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도 친노 세력과의 갈등 때문에 뭔가 메시지를 전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책이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재조명받았던 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책 하면요, 정치인 박근혜를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다라고 나왔던 얘기고, 근데 그 안에 뭐 정치적인 구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개인 이력과 가정사 얘기가 좀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순서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그런 생각,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74년부터 1993년까지의 그런 일기들을 쭉 모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뭐 소통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는 거고,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최순실 씨와 이런 그런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네. 과연 그 흔적이 이 책에도 드러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뵙게 되면 따뜻하게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다. 뭐 이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소회를 밝힌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도하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박승길 변호사가 저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게 한 언론사에 저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 자체를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의원께서는? 사실 변호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그 어떤 편지를 보낸다든가 먼저 이렇게 그 접촉을 하는 건 아주 드문 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사자가 위임한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그 요청 업무의 위임에 따라서 한다면 몰라도 아직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경위가 있겠지만 이렇게 행동하신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례적이고 특이해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근데 보통 국선전담 변호사분들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고 희생이나 봉사 정신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동은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각종 지금 언론에서 이 국선 변호인단을 접촉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언론한테만 편지를 저렇게 보내서 내용을 이야기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박승길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전에 첫 공판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저 영상에 나타난 박승길 변호사가 읽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좀 몇 개 나와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요일도 나와서 다 봤습니다. 저희가 5명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견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들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있고요.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여성 변호사죠. 박승길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은지 기자 무슨 뭐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저렇게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박승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한 언론사에 본인이 이제 쓴 편지를 보냈어요. 재판을 사실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 메일을 보내서 접견 요청을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혀왔는데요.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서 이제 탄핵 심판 때 변론 자료를 보기도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읽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예, 바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일기를 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